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매년 6에서 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베트남은 동남아의 최대 전력 시장인데요.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열고 현재 전력 시장 진출 확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전력을 비롯해 LS산전과 대한전선 등 한국의 150개 전력 산업 관련 기업이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 호찌민에 모였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전력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가진 건 처음입니다. 베트남은 신남방 정책의 중심 국가로서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전력 분야 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연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은 10% 이상으로 경제 성장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기업들에게는 기회의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경제 성장률 대비 2배 정도의 선행 투자가 이루어져야 전력 수요를 맞출 수 있는데 베트남은 최근에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Điện năng lượng tái tạo như là điện mặt trời hay là điện gió cùng với việc mà thu hút các cái nguồn đầu tư đối với cả năng lượng tái tạo thì chúng tôi có những chính sách ưu đãi. 우리 관련 기업들의 최근 5년간 베트남 수출도 연평균 20% 수준의 성장세로 일부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거나 노후화된 송배전 시설 교체 등 베트남 전력 인프라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국토 형상상 굉장히 긴 나라로 돼 있고 그리고 송배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반면에 발전 용량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한테 특히 전력 관련된 업체에서 굉장히 좋은 형상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 공장을 활용해 인근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 등으로 진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이번 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맞붙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부당성을 알리며 우군을 확보한다는 구상인데 일본은 방어에 애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호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오른 WTO 일반 이사회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제무역의 기본 룰을 위반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입니다.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제11조에는 회원국 간의 수출 규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일본 측은 원래 허가 절차로 변경한 거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통관 절차가 지연되면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로 볼 수 있는 만큼 우리 측은 그 피해를 설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이 수출 우대 대상국인 100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WTO 회원국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가트 제1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에 일본 측은 안보상의 예외 조항인 가트 21조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캐치올, 즉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를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믿고 수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 캐치올 제도는 우방국이어도 의심이 들면 수출 허가를 받게 하는 등 감시 품목의 수출을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베 스스로 그랬어요. 과거사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처음에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의 안보 논리에 맞서 아베 정부의 정치적 이유가 깔린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는 사실을 WTO 회원국들에게 얼마나 납득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탈일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재정 투입과 규제 완화로 지원에 나서지만 성과를 거두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와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관련 업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분야 부품이나 소재의 수출도 규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모바일 가전 부문 경영진 회의를 열고 비상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산 재료를 대체할 공급처를 찾는 데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일본 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의 경우 국내 업체 제품을 최종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과 대만에서 생산한 불화수소를 테스트 중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수출 제재는 단기간에 이슈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 삼성, 하이닉스, LG 같은 기업들은 이미 장기화를 대비한 포석에서 다른 나라의 제품이나 국산화를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지 테스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소차 등 우리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수소 경제 육성을 견제하기 위해 관련 품목 수출을 규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재 수소 저장 탱크 소재인 탄소 섬유와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질막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 개발 과제 중심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연구 개발 분야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빠른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등 신속한 연구 개발을 위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자동차 운수 관련 5개 연합회와 산하공제조합이 예산과 채용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감사 담당관실은 최근 자동차 운수 관련 5개 연합회와 산하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들 단체 임원들은 해외 연수를 핑계로 외유성 관광을 다녀오고 판공비를 쌈짓돈처럼 써온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전문대 졸업자와 여성, 30대 이상 지원자 등을 차별하고 임원이 추천한 사람을 특채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가 기업이나 대학들이 보유한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기업이나 대학이 체육관과 운동장 등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개방할 경우 체육시설 보수와 관리 비용 등으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대학을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하며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작성해 해당 소재지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입법고시 2차 시험 문항이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회 사무처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부 언론은 지난 5월 치러진 입법고시 2차 시험 문제와 시험 출제자로 참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지난 4월 대학원 강의에서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가 유사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문제가 될 만큼 유사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금리를 낮추면 주식, 부동산이 뜬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두 시장의 상승에는 회의론이 우세합니다. 또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돼 채권 투자자도 조금 늘겠지만 1,100조 원도 넘는 부동자금이 더 늘 것이란 전망입니다. 소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장기 투자나 예금, 실물 투자로 가지 않고 단기 수익만 추구하며 떠도는 돈, 즉 부동자금은 5월 말 기준 1,118조 원에 달합니다. 통상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런 돈이 증시로 몰리는데 금리 인하 당일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 실물 경제 지표들은 가라앉고 미중 무역 갈등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니 상승 기대감이 부족한 겁니다. 여기에 하반기 한 번 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까지 겹쳐 돈은 주식보다 채권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글로벌 거시 변수들이 많고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 요소들이 있어서 이제 채권에 확실한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은 이미 금리 인하 전부터 돈이 몰려 지난 18일 기준 1,984조 원으로 1년 사이 7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금리를 내려도 경기 침체와 규제 탓에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 금리가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돈 주택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 일부가 해외 주식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부 해외 시장으로 해외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실물과 금융,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커진 불확실성 탓에 부동자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유튜브의 인기가 높아지며 파워 유튜버들의 영향력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꼼꼼한 후기로 하루 만에 기업의 사과와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이른바 화이트 컨슈머로서의 역할이 특히 눈에 띕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BBQ에서 새로 출시했다는 황금 올리브 순살은 원래 옛날에 있던 속 안심을 그냥 이름만 바꿔서 다시 출시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거 말씀 그만 아니라는 얘기죠.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홍사운드는 최근 치킨 업체 BBQ에 사기를 당했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신메뉴 황금 올리브 순살을 주문했는데 먹어보니 기존에 있던 속 안심이란 메뉴였단 겁니다. 처음엔 기존 메뉴를 구성만 달리해서 파는 것이란 답변을 받았고 유튜버라고 밝히자 신메뉴는 아직 출시된 게 아니란 답변을 다시 받았다며 과정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2,000원 더 비쌌던 가격도 곧바로 기존 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지 2시간 뒤 BBQ 본사는 이 유튜버에게 사과했고 다음날 보상과 개선 조치를 약속한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과연 제가 유튜버라고 밝히지 않았으면 다시 전화가 왔을까요? 구독자들의 요청이나 제보를 받아 후기를 만들고 솔직한 후기를 위해 협찬 거부를 선언한 유튜버도 있습니다. 기업 횡포를 막을 힘있는 감시자가 늘어난 긍정적 현상이란 평가입니다. 한편에선 이런 영향력이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블로그 같은데 돈 받고 쓰는 거는 이건 돈 받고 쓴다든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저는 이제 그런 거는 1단계 조치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우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예상과 달리 오르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공급 과잉 해소에 따른 업황 회복 기대 때문인데요. 반면 일본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약세인데 사태가 장기화하면 양국 기업 모두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됩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3주째.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한국의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는 19일 종가 기준으로 76,800원, 월 초보다 9.71% 올랐고 삼성전자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 완화로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실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D램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최고 25%나 올랐습니다. 불화수소 등 일본산 반도체 소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의 주가도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관련 기업들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감광액,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스미토모 화학의 주가는 같은 기간 5.43% 하락했습니다. 불화수소 생산업체들의 주가도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 같은 주가 변동이 공급 과잉 해소 기대라는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사태 장기화로 반도체 생산과 공급의 차질을 빚으면 두 나라 기업 모두 이득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쪽에 악성 재고가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한일 갈등이 역설적으로 그 재고를 좀 줄이는 계기로 작동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갈등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어느 쪽도 승자가 되기 어려운 그런 좀 악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이 청년들은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고 또 직장을 구한 뒤엔 얼마를 받게 될까요? 이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봅니다.
네, 대다수의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상당 기간이 소요되잖아요. 올해는 취업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으로 조사가 됐을까요? 네, 얼마 전 통계청이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엔 청년들이 최종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에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청년들이 첫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10.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5년엔 이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10개월이었습니다. 2016년엔 10.2개월, 그리고 2017년엔 10.6개월, 또 지난해엔 10.7개월이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이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만큼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취업자 수도 154만 1000명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5만 4천 명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요. 3년 이상 미취업자는 26만 명으로 전체 16.9%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기 미취업자도 많아졌다는 건데 그렇다면 미취업 기간 동안 청년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었나요? 네, 미취업자가 주로 활동하는 건 직업교육과 취업 준비로 38.8%가 응답했는데요. 구직 활동은 13%뿐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는 건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도 이 직업교육, 취업 시험 준비를 한다는 응답은 2.9%포인트,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은 2.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직 활동을 한 경우는 2.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졸업이나 중퇴를 하고 나서도 구직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시험 준비에 더 신경을 쓴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도 문제지만 아예 취업 공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원인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에 대한 쏠림 현상도 심합니다. 청년층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 취업 시험 준비자 비율은 15.3%인데 이 준비 중인 분야를 살펴보자 일반 직공무원이 3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는 24.8%, 일반 기업체는 23.7% 순이었습니다. 30%가 넘는 수가 공무원을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청년들이 구직을 할 때는 어떤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나요? 네, 첫 일자리를 산업별 분표로 살펴보면 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의 40.7%의 청년이 첫 일자리로 가장 많이 진출하는 산업으로 뽑혔는데요.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엔 29.4%가, 이 광업, 제조업엔 15.8%가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이 경우에는 월급은 어떻게 됐나요? 네, 청년층이 첫 직장에 취업할 때 받는 임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 구간이 34.1%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는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100만 원에서 150만 원도 27.7%로 낮은 임금을 받는 청년도 상당했습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는 청년은 18.1%, 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는 청년은 12.5%였고요. 50만 원 미만은 5.1%, 300만 원 이상은 2.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월급으로 주로 받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이 많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150만 원 이하를 받는 청년도 상당했네요. 그만큼 고용의 질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졌지만 직장에 머무는 기간은 짧아졌다는 겁니다. 10명 중 7명 꼴인 67%가 첫 직장을 그만뒀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4.2%포인트 높아진 수준입니다. 이들의 평균 근속은 13.6개월로 역대 가장 짧아서 살인적인 취업난을 뚫고도 이 직장을 그만두는 청년이 많아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취업에 걸리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는데 퇴사를 하는 기간은 오히려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취업을 했으면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데 청년들이 다시 회사 밖으로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혹 이에 대한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청년 구직난의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